평생을 함께한 부부의 사랑과 이별. 라디오 사연. 일부. 오랜 세월. 동해 바닷가 작은 마을에 70대 노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평생 바다에서 고기잡이로 살아온 어부였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뒤에서 묵묵히 지켜온 여인이었습니다. 50년 가까이 함께한 두 사람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해안 작은 어촌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김철수라고 합니다. 이제 70이 넘은 나이가 되었지만 아직도 새벽이면 바다가 부르는 소리에 잠이 깨곤 합니다. 오늘은 제 아내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며칠 전 아침, 찬바람이 불어오는 마루에 앉아있던 제가 두 손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바다에서 그물질하던 이 손, 이제는 떨림만 남았구먼. 젊었을 때는 20kg가 넘는 그물도 거뜬히 당겨 올렸는데 이제는 찻잔 하나 들기도 조심스럽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으로 나 평생 먹여 살렸잖아요. 그 떨림마저도 고맙지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안타까움이 아닌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손의 떨림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 평생 수고한 흔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50년 전 20살 청년이었던 제가 처음 그물을 잡았을 때의 설렘과 두려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바다는 때로는 자비롭게, 때로는 무자비하게 저를 대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에도, 물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는 날에도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며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 모든 날들이 쌓여서 지금의 이 떨리는 손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부끄럽기보다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내는 늘 이런 식으로 제가 기죽지 않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젊었을 때도, 중년에도, 그리고 지금 노년에도 말입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닷바람에 지친 제 마음을 다독여주는 따뜻한 손길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고맙소. 당신이 없었다면 이 떨리는 손도 의미가 없었을 거요. 2부. 잔소리와 웃음. 부부 사이에는 50년 동안 쌓인 특별한 리듬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잔소리와 남편의 투덜거림, 그 속에 숨어있는 깊은 사랑과 걱정이 서로를 지탱해주는 힘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정말 잔소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제게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는 제 건강 걱정의 잔소리가 더 심해졌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그랬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막걸리 한잔하고 집에 왔더니 현관에서부터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 좀 줄이세요.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귀가 따갑도록 듣던 말이었지만 그날따라 더 유난스럽게 들렸습니다. 저도 지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바닷바람보다 독한 게 당신 잔소리라니까. 사실 농담 반, 진담 반이었지만 아내는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잔소리 덕에 아직 살아있는 거죠. 그 말을 들으니 순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내의 잔소리가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는 걸 모르는 반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해주니 새삼 고마웠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 무모하게 태풍 속에서도 배를 끌고 나가려 했을 때 아내가 붙잡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감기 몸살로 며칠째 알아 누워 있을 때였습니다. 아내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이고 따뜻한 수건으로 제 이마를 닦아주며 계속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러게 술 마시고 바닷바람 맞고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제라도 몸 관리 좀 하세요. 그때는 아픈 몸에 잔소리까지 들으니 짜증이 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게 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잔소리에는 특별한 패턴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플 때는 잔소리보다 돌봄이 먼저고 제가 건강할 때는 미리 걱정해서 예방 차원의 잔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슬그머니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해주면서 살살 달래는 식으로 잔소리를 합니다. 50년을 함께 살다 보니 이런 아내의 마음을 이제는 다 압니다.
요즘은 오히려 아내의 잔소리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 말 없이 지내다가 저녁에 아내의 잔소리를 들으면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간다는 안도감이 들거든요. 3부 지나간 청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서로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떨리는 마음일 것입니다. 비록 주름지고 하얀 머리가 되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20살의 청춘이 살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아침, 아내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옛 생각이 났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는 모습이 5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당신 처음 본 날, 바람에 머리 흩날리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 그러자 아내가 빨래를 널던 손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젊은 혈기에 허세만 가득했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22살이었던 제가 20살인 아내에게 잘 보이려고 얼마나 허풍을 떨었는지 모릅니다. 처음 만난 건 마을 장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잡은 고기를 팔러 나왔고 아내는 어머니, 심부름으로 장을 보러 나온 참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좌판 앞에서 생선을 고르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예뻐 보였습니다. 하얀 저고리에 검은 치마, 그리고 바람에 살랑살랑 날리는 머리카락까지 마치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온 선녀 같았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이 고등어는 오늘 새벽에 제가 직접 잡은 거예요. 시장에서 제일 싱싱한 거예요. 사실 그날 잡은 고기는 몇 마리 안 되었는데 마치 큰 배의 선장인 것처럼 허세를 부렸습니다. 허세라도 부려야 나 같은 어부가 당신 같은 아가씨를 얻었지.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제 모습이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저의 서툰 어세를 다 알면서도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고등어를 사면서 장사 잘 되세요라고 인사까지 해주었죠.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장날만 되면 아내를 보러 나갔고 몇 달 후에는 중매쟁이를 통해 정식으로 혼담을 시작했습니다. 신혼 초에도 저는 아내 앞에서 자주 허세를 부렸습니다. 나중에 큰 배를 사서 원양어업을 할 거야. 우리 마을에서 제일 잘 사는 집을 만들어 줄게 같은 말들을 했죠. 지금 보면 허황된 꿈이었지만 그때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세월이 흘러 그런 허세는 다 사라졌지만 아내를 처음 본 순간의 그 떨림만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가끔 아내가 웃을 때면 50년 전 장터에서 만난 그 20살 아가씨가 보입니다. 사부 상처와 후회, 긴 결혼 생활에는 달콤한 추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은 아픈 기억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처들도 세월과 함께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늘 행복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바다에만 빠져 살았던 제가 아내에게 상처를 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 아픈 일이 하나 있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였습니다. 아내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큰아이와 갓난아이를 돌봐야 했는데 저는 성역이라며 계속 바다로만 나갔습니다. 지금이 돈 벌 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집안일은 모두 아내에게 맡겨두었죠. 아내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남자는 밖에서 돈을 벌어와야 한다는 핑계로 외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새벽 조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 둘이 밤새 보채는데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던 거죠.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몇 년 전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젊었을 땐 바다만 바라보고 나는 늘 뒷전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바다에서 그물을 치고 있을 때 아내는 집에서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저는 아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이제 와서야 알겠어. 나한테 바다는 물이 아니라 당신이었어.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바다에서 힘들어할 때마다 떠올린 건 파도도 물고기도 아닌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내의 모습이었거든요. 젊었을 때의 저는 바다에서 고기를 많이 잡아와야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야 깨달은 건
아내가 원했던 건 많은 돈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 곁에 있어주는 아빠, 아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는 남편 말입니다. 특히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일이 지금도 후회됩니다. 아내가 입학식에 같이 가자고 했는데 저는 바다 날씨가 좋다며 배를 끌고 나갔습니다. 아내는 혼자서 아이 손을 잡고 입학식에 참석했죠. 나중에 들어보니 다른 아이들은 모두 아빠와 함께 왔는데 우리 아이만 엄마와 둘이 와서 많이 서운해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아내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 같습니다. 제가 바다에서 벌어온 돈으로는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없었죠. 하지만 아내는 한 번도 저를 원망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씩 이런 식으로 조용히 마음속 이야기를 꺼낼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늦었지만 그래도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매일 아침 아내보다 먼저 일어나서 밥을 짓고 아내가 좋아하는 차를 끓여드립니다. 50년 늦은 사랑 표현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부, 병마의 그림자. 행복한 일상 속에서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병마의 그림자가 두 사람의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그 어떤 시험보다 강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아내의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련이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낫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보자고 해도 아내는 괜찮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가 기침을 하다가 숨이 차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내가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이 기침이 오래 가네요. 자꾸 숨이 차올라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큰 병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내를 모시고 큰 병원에 갔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잡고 괜찮을 거예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온갖 나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폐에 그림자가 있다고,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아내는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듯했지만 집에 오는 길에 차 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침실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의사 말은 믿지 말아요. 당신은 나보다 오래 살 거예요. 저는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나보다 먼저 갈 리가 없어요. 우리 함께 100살까지 살기로 했잖아요. 하지만 아내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먼저 가면 바다 보면서 날 불러요. 꼭 들을 테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떠날 수도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후로 매일이 불안했습니다. 아내가 조금만 기침을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고 밤에 아내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깜짝 놀라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앞에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제가 불안해하면 아내가 더 힘들어할까 봐서요. 추가 검사 결과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만성기관지염이라고 잘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안도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도 환하게 웃으며 봤죠. 내가 그렇게 쉽게 갈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건강할 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고마워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는 매일 아내에게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쑥스럽지만 언제 못할지 모르니까요. 육부 다가오는 이별, 인생의 황혼 무렵 피할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작별을 고해야 한다는 것. 그 무거운 진실 앞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간절히 붙잡고 싶어 했습니다. 아내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낀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기침이 나은 것 같다가도 다시 심해지고 기운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큰 문제 없다고 하지만
50년을 함께 살아온 제 눈에는 아내가 조금씩 지쳐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도 그 길 가는 거고요.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직 갈 때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내의 목소리에는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가지마. 조금만 더 있어줘. 그 순간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다시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나도 곧 따라갈 거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저 혼자 남으면 어떻게 살아요? 당신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 그동안 저는 아내가 먼저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맞습니다. 아내는 제 인생에 너무나 당연한 존재였거든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에 있고 밤에 잠들 때까지 함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 정말 행복했어요. 후회는 없어요. 저는 아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과 함께한 모든 날이 선물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후회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할 걸. 더 많이 고마워할 걸. 더 많이 함께 시간을 보낼 걸.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아내와의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차를 마시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모두 귀했습니다. 아내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컥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고마워해야 할 일이 훨씬 많은데 아내가 먼저 고맙다고 하니까 더욱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내에게 말합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제가 행복했어요. 쑥스럽기도 하지만 지금 아니면 언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7부 마지막 약속. 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두 사람도 서로에 대한 마지막 약속을 나누며 영원한 사랑을 다짐했습니다. 아내의 몸이 더욱 약해지면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떠날 날이 온다는 것, 그리고 그때를 대비해서 서로의 마음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봄날 오후, 마루에 앉아 함께 바다를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 죄를 바다에 뿌려주세요. 내가 늘 바라보던 물결 따라 흘러가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직 그런 이야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만 아내의 눈빛은 이미 결심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이야기잖아요. 미리 말해두는 거예요. 아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평생 바다를 바라보며 살았으니 죽어서도 바다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이 바다에 나갈 때마다 저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아내의 모습에서 담담한 의연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그럼 매일 바다에 나가서 당신을 불러보마. 물결이 대답해 줄 거라 믿을게. 그 순간 저는 정말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다의 파도 소리 속에서 아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내는 또 다른 부탁도 했습니다. 내가 없어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이 슬프면 저도 저 세상에서 슬플 거예요. 제가 그런 말 하지 마요라고 하자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신 행복한 기억들을 많이 떠올려 주세요. 그러면 저도 행복할 거예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저는 아내의 말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아내가 먼저 떠날 수도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지만 동시에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도 아내에게 제 마음을 말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가시면
정말로 매일 바다에 나가서 당신을 부를게요. 그리고 당신이 좋아했던 미역국도 계속 끓일 거예요. 당신 목까지. 아내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그날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먼저 떠나는 사람은 남는 사람을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쉬고, 남는 사람은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되 너무 슬퍼하지는 않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서로를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약속을 한 후에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는 안도감이 있었거든요. 아내도 비슷한 기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더욱 소중하게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들이 모두 선물 같습니다. 언젠가 이별의 시간이 와도 후회 없이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부 홀로 남은 자리. 마침내 이별의 시간이 왔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반려자를 떠나보낸 후 홀로 남은 사람의 마음은 바다처럼 깊고 넓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과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소원대로 재를 바다에 뿌려드렸고, 이제 저는 혼자서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없으니 집안이 이렇게 적막할 줄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면 습관적으로 옆자리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내가 없습니다.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도, 마당에서 빨래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온 집안이 고요하기만 합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밥을 해먹을 엄두도 나지 않고 그냥 하루 종일 마루에 앉아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네주기도 했지만 제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행복한 기억들을 떠올리라고 했던 아내의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가 좋아했던 미역국을 끓입니다. 아내 목까지 2그릇을 놓고 혼자서 밥을 먹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이야기도 나눕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당신이 좋아하는 날씨예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약속대로 매일 바다에 나가서 아내를 부릅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바닷바람이 불어올 때면 정말로 아내의 대답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 수고했어요. 건강하게 지내요. 라고 말입니다. 가끔 아내와 함께 다니던 곳들을 혼자 찾아가기도 합니다. 장터도 가고, 병원 앞 약국도 가고, 아내가 좋아했던 카페에도 갑니다. 그곳에서 아내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혼자 웃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웃들은 제가 너무 우울해할까봐 걱정해 주시지만 저는 의외로 괜찮습니다. 물론 아내가 그립고 보고 싶지만 50년간 함께한 행복한 기억들이 저를 지탱해 주거든요. 아내가 떠나간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녁에는 꿈에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젊었을 때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어요라고 제가 말하니 아내는 나도 그래요. 하지만 당신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후 저는 정말로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아내가 어디에 있든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라도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도 바다에 나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바다야, 내 사람 데려가 놓고 오늘도 시끄럽게 출렁이는구나. 그래도 고맙다. 이제 내 말벗은 너뿐이니까. 바다는 언제나 그랬듯이 넘실거리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아내 없는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50년간 함께했던 사랑과 추억이 있어서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내를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이니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